직장인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일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서 환급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년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이제 정산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1년간의 급여를 수령을 하실 때 원천세를 떼게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이렇게 뗀 원천세액을 집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제 항목들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내가 미리 낸 원천세과의 정산을 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근로소득자, 그리고 일부 사업소득자들 중에서도 보험모집인이라던가 방문 판매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내년 적용되는 연말정산 시 이제 변경되는 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올해 소득세율 구간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 세율을 적용받았고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그리고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4%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3년 1월 1일부터 6% 세율을 적용받는 세율 구간이 기존의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가 아닌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15%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구간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그리고 그 다음 세율 구간인 24%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은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로 그 소득 구간에 좀 개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 여러분들께 적용되는 산출세액,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봉의 개념보다는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난 금액, 그 금액의 구간이 늘어났다. 그래서 과세표준 구간이 이전에 한 4,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있던 분들은 작년까지는 24%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5%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그만큼 경감이 되겠죠, 소득세가.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자 여러분들께서 좀 체감하실 만한 또 변경된 사항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식대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 점입니다. 근로소득자 여러분들께서는 실수령하는 급여가 조금 더 상승한 효과가 있을 거고요. 사업주 여러분들께서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4대 보험 부담이 조금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내년 연말정산 시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공제 항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많이들 가입하시고 아마 다들 가입하고 계시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소득공제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의 경우 1년간 총 납입한 납입액의 40%를 연 24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줬는데요. 내년 적용되는 연말정산 시에는 그 한도액이 240만 원이 아닌 300만 원 한도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고, 또 기존에는 그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였는데 이제는 6억 원 이하로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그 한도가 조금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한도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내년부터 적용될 연말정산 시에는 이 한도가 조금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250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께서는 한도가 50만 원 상향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용카드로 영화관에서 관람료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도서, 신문비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가 돼서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사용하는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세액공제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녀의 연령이 상향되게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시까지에는 만 7세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이 자녀 세액공제 적용이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만 8세 이상 아동부터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번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 연령의 상향으로 인해서 이거 공제 적용이 좀 축소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을 적용받지 못하는 그러한 연령에 해당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올해 아동양육수당이 적용되는 그 연령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7세 미만이었는데 이제는 만 8세 미만으로 이제는 만 7세 아이들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도 자연스럽게 그 연령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만약 올해 만 7세 아동을 양육하고 계신다면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우선 그 대상으로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 기존에는 700만 원의 한도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내년 적용되는 연말정산부터는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좀 개정 사항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200만 원을 한도로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었는데 내년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부터는 총급여액 기준이 없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월세 세액공제가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10% 혹은 12%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데요. 우선 12%와 10%를 나누는 그 기준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적용을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를, 그리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1년 지급한 월세액을 12% 혹은 17%를 적용을 하고 75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주택 요건 기준도 좀 완화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사항들 중에 근로소득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출산보육수당이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원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2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비과세 식대 한도가 상향된 것과 동일하게 근로자분들께서는 비과세 한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 금액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사업주님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사대보험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제도가 연장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을 한도로 소득세액의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원래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26년까지 적용이 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말을 앞두고 근로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년 연말정산 시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세무 전문가가 당신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